안녕하세요. 낭종의 시인 우상윤입니다. 오늘은 피부 섬유종과 모반 절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반이라고 하면 되게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점입니다. 점을 의학용어로는 모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늘은 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섬유종이랑 점이랑 뭐가 다르냐? 수술은 결국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요. 100% 똑같지 않고 한 80~90% 똑같이 진행이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 종괴가 생긴 위치가 다른 겁니다. 피부 섬유종은 피부가 있는 밑바닥에서부터, 그쵸?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고 피하 지방층이 이렇게 있고 밑에 근육이 있겠죠? 몸에 들어갈 때 피부 섬유종은 진피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위로 자라 올라오는 종양이 되겠고요. 밑바닥에서 위로부터 자라 올라오는 종양이 되는 거고, 점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피부에서 시작돼서 아래로 내려 자라는 종양이라는 차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이 차이점에 기반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 같은 경우에는 얇고 평평하고 이렇게 위에 있는 점이라면 레이저로 위에만 탁탁탁 깎아줘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큰 점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도 이만큼 올라있으면 밑바닥까지 빙산처럼 밑에도 두껍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깊기 때문에 결국 수술로서 절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피부 섬유종은 밑바닥에서 자라서 위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피하 지방이 나올 때까지 위에서 깎아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레이저 열로 태워서 내려가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태웠을 때 레이저의 가장 큰 단점인 열 화상, 그쵸? 열로 태우니까 이런 맞은 부분이 화상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화상이 있고 빵꾸가 났을 때 살이 이쁘게 재생이 돼서 채워질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섬유종은 레이저로는 해결이 안 되고 결국 수술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부 섬유종은 반드시 수술해야 되고, 점도 좀 사이즈가 크고 돌출된 큰 점은 수술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해야 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피부 섬유종, 수술하는 방법 똑같지만 피부 섬유종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밖에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밑바닥에 붙은 면적이 넓더라. 그래서 눈으로는 요만큼 사이즈가 보일 수 있지만은 밑바닥을 떼야 되는 면적은 더 넓은 면적을 절제를 해줘야지 완전하게 제거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들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술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피부를 넣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렇게 절제될 면적이 있다. 그러면 동그랗게 잘랐을 때 우리가 봉합을 하게 되면 가운데 부분은 잘 당겨오지 않고요. 이게 당겨오게 되면 입체적인 구조에서 이게 이렇게 양쪽 끝이 울게 됩니다. 꼬맸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도구이형, 변이, 객이 이렇게 부르는데, 땡겨서 꼬맸을 때 양쪽 끝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되니까 결국 이 부분을 잘라주게 되면 결국 수술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마른 목골 비슷하게, 그쵸? 이런 식으로 절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될 때 수술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형외과 교과서에 나오는 비율을 대하면 대충 이 가로 세로 비율이 1:3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계기가 안 생기고 도구가 안 생기고 평평하게 꼬맬 수 있는 그런 비율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두피라든지 발바닥이라든지 이렇게 좀 피부가 딱딱한 곳은 피부가 잘 안 옮겨오기 때문에 이 비율이 좀 더 1:4, 1:5까지 좀 길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눈꺼풀이라든지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 이런 데 피부가 얇은 데는 조금 짧더라도 피부가 잘 늘어나서 당겨오기 때문에 이 비율이 조금 짧아도 평평하게 잘 봉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또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위치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라든지 등같이 평평한 곳은 이런 법칙들이 잘 맞아 떨어집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부유도라든지 턱 이런 어떤 입체적인 약간 커브가 있는 곳을 수술할 때는 입체감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겨드랑이 쪽에 부위도가 있어서 부위도를 자른다. 이렇게 슬림하게 꺾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잘랐다 그러면 약간 이렇게 한 입 베먹은 것처럼, 그쵸? 입체감이 있어야 되는데 입체감이 없이 좀 베먹은 것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좀 표시가 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데는 조금 더 디자인을 다르게 해줘야 된다. 이런 걸 좀 고려해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수술을 했을 때 환자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는 직경이 1cm짜리를 수술을 했으면 흉터가 이 정도만 남게 되겠죠? 라고 물어보시겠지만은 이 비율이 1대3으로 자르게 되면 이게 기하학적으로 3배 이상 길어지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략 1cm를 잘랐을 때 아닙니다. 흉터 길이는 3.5에서 4cm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길게 잘리게 되는 그렇게 되죠. 결과가. 자, 그랬을 때 점 같은 경우에는 피부 바깥쪽에 있으니까 육안으로 사이즈가 딱 구분되게 되죠. 딱 정확히 보이죠. 그러니까 마진에 딱 붙여서 잘라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흉터기를 좀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피부 섬유종은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건 이만큼이지만 실제 잘라야 될 밑바닥은 더 넓기 때문에 좀 더 크게 잘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섬유종은, 피부 섬유종은 그랬을 때 흉터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재발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피부 섬유종은 재발의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재발과 흉터 사이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직경이 1cm다. 그래서 이렇게 잘랐을 때 흉터 길이는 3.5에서 4cm. 그냥 쉽게 4cm라고 하면은 결국 흉터 길이는 직경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조금 재발을 안 하고 싶어요. 조금 넓게 잘라주세요 해서 양쪽으로 조금 더 나가서 이 총 길이를 1.5cm로 절제를 했다. 그쵸? 이렇게 잘랐다. 그럼 흉터 길이가 어떻게 된다? 곱하기 4를 하면 6cm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 잘라더라도 흉터 길이가 1cm를 잘라도 4cm, 6cm냐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자르면 좋겠지만 재발 안 하고 크게 자르면 좋겠지만은 흉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난다는 거죠. 많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고 재발을 감수하고 수술하면 흉터 좀 작게 수술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 이제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수술할 때 만약에 점이 또는 섬유종이 너무 커요. 막 이게 2cm짜리 점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이렇게 한 큐에 자르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흉터가 8cm가 남게 된다. 아, 저는 여기에 8cm 흉터, 이거는 좀 감안하기 힘든데요.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2스테이지 혹은 3스테이지 이렇게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절제를 하게 되면 흉터가 이렇게 길게 되지만은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게 되면 흉터를 반절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흉터가 길어지게 되는 이유는 이 점만 자르는 게 아니라 점만 잘랐을 때는 이렇게 도구열처럼 이렇게 울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잘라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면적만큼만 절제를 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잘리는 정상 피부를 없앨 수가 있으니까 흉터 길이가 이만큼 길이가 좀 세이브를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수술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점 바깥쪽으로 나오지 않게 섬유종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 안쪽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만큼 한 대략 80% 정도를 자르게 되죠. 그러면은 잘라서 꼬매게 되니까 흉터가 이렇게 남게 되고 조금 이렇게 그쵸? 요 부분이 남게 되겠죠. 그랬을 때 처음에는 좀 피부가 좀 땡기니까 이게 늘어날 때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좀 넉넉하게 기다려 볼 수 있다가 어느 정도까지 피부가 늘어나게 돼서 텐션이 좀 적게 갈 때 우리가 다음에 요만큼을 또 잘라가지고 봉합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한 번에 자르는 이 흉터 길이보다 반절 정도까지 작게 흉터를 남기면서 수술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2스테이지. 3스테이지는
너무 커서 한 번에 이것저것 하기 힘들 경우에는 이거를 한 번 더 해서 3번, 4번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거죠. 뭐 3스테이지, 4스테이지 갈 수가 있게 되는데, 대개는 2스테이지, 조금 힘든 경우는 3스테이지까지 보통 가서 수술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그래서 하게 되면 수술을 2번, 3번 할 수 있고, 수술까지 좀 텀이 걸리긴 하겠지만은, 흉터는 우리가 1스테이지를 했을 때 반절 정도로 우리가 흉터를 해결할 수가 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느냐 아니면 단점이 있죠.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을 2번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짧은 면적으로 당기게 되니까는 피부가 가진 텐션, 막 쭉 당겨서 꾸미는데 많이 벌어지려는 힘이 좀 세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피부가 조금 벌어지는 것처럼 스카 와이드닝, 피부가 넓어지거나 또는 비율성 반응, 켈로이드 같이 흉터가 튀어오르거나, 그렇게 돼서 흉터가 좀 안 이쁘게 되는 그런 비율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흉터 길이는 짧지만은 어떤 흉터의 퀄리티, 흉터가 좀 이쁘냐, 이건 조금 안 이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하지만 이게 긴 것보다는 짧은 흉터가 오히려 나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2스테이지나 3스테이지 수술을 권유드릴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자르면은 4배 정도 길이의 흉터가 남게 되지만은 2번에 하게 되면 한 반절 정도, 이 직경이 한 2배 정도 길이로 줄일 수가 있게 되더라. 우리가 그렇게 2스테이지 수술을 진행해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